김정은에게 충성 맹세문을 바치고 북한 지령을 받아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 자들,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부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고 또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친북 세력은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부정합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으로부터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정부 사업에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국민 혈세를 빨아먹으며 갖은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친중, 친북 사상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안보를 위협받고 안으로는 친중, 친북 세력의 공격으로 체제를 위협받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색깔론이 아닌 생존론을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깊이 파고든 친중, 친북 세력의 실체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각근 전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 한미일 관계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대남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중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진다. 이 각근 전술은 1972년 김일성이 교시한 북한의 강력한 대남 전술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그토록 반일, 반미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 북한의 각근 전술을 볼 때 반일 선동에 앞장서는 세력이 동시에 반미, 친중, 친북 성향의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반미, 반일, 친중, 친북을 하는 세력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 지령에 따라서 간첩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북한이 보낸 지령문과 민노총이 작성한 대북 보고문, 충성 맹세문 등이 다수 확보했습니다. 북한은 민노총에 반미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이라고 지시를 했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민노총은 퇴진이 추모다처럼 북한이 정해준 시위 구호까지 사용해가며 지령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친북, 종북 세력임을 반증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조선노동당 창건일, 김정일 생일 등의 북한 기념일에 꼬박꼬박 충성 맹세문을 써서 바쳤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찬양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총리님,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문을 바치고 북한 지령을 받아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 자들,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부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고 또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노총 간부 몇몇이 저지른 이적 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치밀한 반국가 범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친북, 종북 행위자들이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기생충처럼 숨어들어서 대한민국을 안에서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주호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네, 부총리님,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간첩단이 교육계까지 침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북, 종북 사상을 세뇌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소속 회원이 간첩 혐의로 기소되었고 해당자가 경남 지역 학교에서 평화통일 수업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일명 자통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연계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북 교육을 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공기를 든 유관순 열사 같은 괴이한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총리님,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아이를 간첩한테 가르치라고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간첩이 내가 낸 세금으로 돈을 받아가며 내 아이를 세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총리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 제대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네, 그 간첩 활동을 하는 자가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에서는 해당 단체의 2023년 보조금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이 친북 세력이 있는 곳에 늘 친중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언론 검열, 반체제 운동 탄압 등으로 인해서 반인권 국가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전개하며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부총리님, 이 서울대 안에 시진핑 기념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제 대학 도서관 진흥법에서 그 대학 도서관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대가 이런 재규정 이런 등을 고려해서 지금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대는 도서관에 시진핑 기념관을, 공대에는 시진핑 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데 난데없이 중국 주석 부부가 앉았던 소파까지 고이 모셔둔 기념관을 그것도 2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서울대가 최근에 문재인 시진핑 소파는 슬쩍 치웠지만은 중국 내 인권 탄압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시진핑의 기념관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학칙으로 이제 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이런 그 규정 아래서 지금 이제 서울대가 여론 등을 고려해서 지금 적절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학내 의견도 폭넓게 청취하고 있고 또 유관 기관과 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국민 정서와 괴리되지 않는 그런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이 중국의 체제 선전과 간첩 활동의 거점으로 비판받고 있는 공자학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 공자학원의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네, 공자학원에 관한 일부 비판적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네. 공자학원에는 공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자를 왜곡하고 폄훼하며 마오쩌둥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공자학원이 아니라 공작학원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은 공자학원의 스파이 활동과 부적절한 사상 선전을 문제 삼아 자국에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학원이 세계 최초로 들어선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부총리님, 공자학원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어린 중고생한테까지도 중국 공산당 체제를 선전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세뇌하는 행태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 다른 나라들처럼 공자학원을 우리도 퇴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